안녕하십니까, 박사입니다. 미국의 저명한 탐사 보도기자 시모 허쉬는 자신의 블로그에 이스라엘군이 하마스에 군사적으로 대응할 게 확실하지만 그 방법에 대해 큰 논쟁을 벌이고 있다고 썼습니다. 그는 서한 지구의 경비병들이라고 하는 익명의 이스라엘 정보 베테랑을 인용했습니다. 이 소식통에 따르면 이스라엘 지상군은 아직 전투 훈련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이 준비 태세와 욕구는 있지만 현실은 전투 훈련이 부족해 폭격이 심한 가자 도심표에서 공격을 당하는 특별한 상황에 대처할 능력은 없다고 소식통은 밝혔습니다. 현재 36만 명의 이스라엘 예비군이 소집돼 훈련을 받고 있는데 이들이 어디로 파견될지는 곧 결정이 내려질 예정입니다. 한편 가자 지구내 주거용 건물, 병원, 모스크 등 민간 목표물에 대한 현재의 폭격에는 더 이상 상징적인 보호 조치가 없습니다. 예전에는 이스라엘 공군이 종종 민간 건물 옥상에 경고용의 작은 모의 폭탄을 투하해 피할 것을 촉구했지만 지금은 마구잡이로 폭격을 하고 있습니다. 허쉬가 인용한 소식통에 따르면 이스라엘의 지상 공격은 제2차 세계대전 중에 나치 독일군의 레닌그라드 봉쇄 같은 방식의 적용이 고려되고 있습니다. 당시 레닌그라드 봉쇄는 거의 900일 동안 지속돼 최소한 80만 명이 숨졌습니다. 하마스와 팔레스타인 주민 상당수는 지하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목표는 전통적인 가가 호호별 공격이 아니라 가능한 한 많은 사람을 없애는 것이라고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방식은 이스라엘도 부담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지지하지만 군사적 대응은 법치주의에 부합해야 한다는 독일, 프랑스, 영국 등의 성명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조 바이든도 유대인 모임에서 한 연설에서 이스라엘이 모든 분노와 좌절을 안고도 규칙에 따라 일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네타냐후 총리에게 말했다고 언급했습니다. 나치 독일의 레닌그라드 포위 같은 전략을 채택했다가는 이스라엘은 물론 미국에도 여론의 지탄이 있을까 우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허쉬가 인용한 이스라엘 관계자에 따르면 또 다른 옵션은 가자 지구의 식량, 전기, 물의 공급을 끊는 것입니다. 소식통은 허쉬에게 하마스는 이제 2, 3일째 정수된 물만 공급받을 뿐이며 식량 부족까지 더해지면 하마스를 몰아내기에 충분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시점이 되면 이스라엘은 음식과 물을 대가로 여성과 어린이 등 일부 수감자들의 석방을 요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허쉬의 이스라엘 정보국 소식통에 따르면 이스라엘 내 가장 큰 논쟁은 하마스를 굶길 것인지 아니면 가자 지구에서 시상전을 벌여 최대 10만 명을 세륙할지에 대한 선택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의 모디 총리는 하마스의 공격을 규탄하면서 이스라엘을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놀랄만한 반전이 생겼습니다. 인도 외무부 대변인 아린담 바그치는 성명에서 인도의 오랜 방침은 팔레스타인이 안전한 국경 안에서 주권 있고 독립적인 생존 가능한 국가를 세우기 위한 직접 협상의 재개를 찬성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를 인도 외무부가 모디에게 반기를 들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모디가 말로는 이스라엘을 지지한다고는 했지만 인도 특유의 밸런싱 액트는 그대로입니다. 인도는 비아랍권 국가로서는 처음으로 1974년에 PLO를 팔레스타인의 유일하고 정통성 있는 대표로 인정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1988년에는 팔레스타인 국가를 승인했습니다. 또 인도는 53차 유엔 총회에서 팔레스타인의 자결권에 관한 초안을 채택하기도 하는 등 팔레스타인의 독립을 줄곧 지지해왔습니다. 세계 각국은 외교에서 패를 보여주면서도 뒤로 다른 패를 유지하는 등 굉장히 스마트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한 자락 깔면서도 속내는 다 따로 있습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